24시간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는 이곳.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식도 이물 때문에 호흡곤란이 온 환자라든지 그런 응급 환자들도 오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작은 생명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공간. 되게 위험한 부위에 있거나 주변에 되게 중요 장기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4시간, 6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도 있습니다. 여기는 동물병원입니다. 서울의 한 동물 메디컬 센터. 대기실에서 얌전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별이. 뇌위염 치료를 받고 있는 구름이. MRI 검사하러 온 로피. 각종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실, 수술실, 응급실, 물리치료실, 내시경실. 동물병원이지만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 못지않게 다양한 진료시설이 마련되어 있죠. 고양이 환자를 위한 대기실과 진료실도 별도로 준비돼 있어요. 내시경 기계나 아니면 기관경이라든지 혈액투석 기계 같은 것들은 다 사람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계랑 동일한 제품들이고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사용되는 소모품들은 대부분 유아용을 사용을 해서 증상이 심할 경우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간 종양으로 인한 고열과 기력 저하, 경련과 강직, 장 종양과 뇌수막염. 나이가 들면은 신체도 같이 노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기타 등등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중증 질환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보호자가 많아지면서 동물병원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살짜리 아이를 뇌종양 환자를 진단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노령의 나이잖아요. 그래서 수의사들도 나이가 많은 환자들을 마취를 하거나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좀 망설여지는데 보호자님이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치료까지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2년간 더 살고 이제 하늘나라로 간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수의사인데 환자의 나이에 갇혀서 치료의 기회를 내가 뺏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지만 보호자와 의료진의 인식이 변한다고 해서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스스로 증상을 설명할 수 없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대부분 그냥 식욕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좀 없어요. 좀 구토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좀 모호한 증상들로서 내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대부분 이제 다양한 검사들을 해서 최대한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CT, MRI 같은 의료 장비를 도입하면서 중증 질환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급 사양의 MRI를 최초로 12년도에 도입을 했고 이전에는 낮은 사양의 MRI를 찍게 되면 세밀하고 작은 병변들을 정확하게 판독하기 어렵고 치료를 하면서 진단을 대증적으로 했는데 또 사양이 좋아질수록 뇌경색이나 출혈이나 여러 가지 병변을 좀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고사양 장비를 도입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담되죠. 고가의 장비니까 과연 이거 유지비나 낼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하긴 했지만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고 다행히 의료진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촬영 시간이 단축돼 환자의 마취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죠. 병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9년 종양센터를 열어 방사선 치료를 도입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더 오래 전부터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것들을 도입을 해서 좋은 효과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방사선 치료라는 것 자체가 워낙 수의료 쪽에서는 생소하다 보니까 어떤 규제를 받고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저희들도 맨땅에 헤딩하듯이 외국에도 가보고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 장소를 선정하는 데는 무려 6개월이 걸렸습니다. 방사선 차폐 시설인 벙커를 지으려면 수백 톤의 콘크리트가 들어가는데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하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층고가 6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서울 시내에서는 사실상 찾기가 너무 힘들었고 되게 오래된 캬바레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비용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벙커 가격만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장비까지 포함해서 수십억의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 빚이죠.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 이렇게만 진행을 했을 때 6개월, 1년 이렇게 생존을 했던 아이들이 방사선 치료까지 도입이 되고 2년, 3년 이렇게 생존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게 보람차죠. 물론 고가의 치료 장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진의 마음입니다. 보호자님이랑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로움 타는 친구들을 잠시 산책시켜주거나 좀 이뻐해주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애들도 이제 좀 마음을 여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보호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의료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연차가 낮을 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많이 만나 뵙다 보니까 의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보호자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할 때 마음이 아픈 건 의료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수의사 선생님들, 테크니션들 등이 한편으로는 좀 고통을 좀 많이 받아요.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치료 못하고 보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상처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이 있어도 의료진은 늘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더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동물병원 의료진은 오늘도 각자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